이 씨가 되게 신기한 게 에게도 사기를 치고요. 사기 사건의 피의자와는 아주 다른 면모를 보여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돌아가신 남성분 허 씨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먼저 하셨어요. 6월에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다. 현장에서 3분이 계셨고 그 중에 이제 가해자 포함해서 2분이 사망을 한 사건인데 살아남은 여성분이 또 다른 이제 사기 사건의 피의자고 돌아가신 2분이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종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그렇게 되면 그냥 묻히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돼요. 살인 사건과 사기 사건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선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고 퇴원을 하시고 나서 2차례 정도 경찰서로 이제 나오셔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라면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죠. 근데 피해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왜 기억이 나지 않느냐, 기억을 떠올려라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를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들이 20년, 15년 전부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 같은 경우가 다 10년 이전의 기록들인 거예요. 이제 민형사상 이제 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한 몇 분 중 한 2분 정도는 공소시효 안에 거래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소송을 이제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십니다. 박 씨의 타살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봐요. 그 위아래 이제 이웃들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이후에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옥상으로 누군가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제 구급 요원들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허 씨는 출입구 쪽에 현관 출입구 쪽에 웅크리고 이제 쓰러져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 이 씨는 거실 쪽 안쪽에서 이제 옆구리에 칼이 꽂힌 상태로 쓰러져 계셨기 때문에 박 씨를 밀고 돌아와서 다시 본인 옆구리에 칼을 꽂았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 씨가 거주했던 모텔 방에서 그 짐을 치워달라는 메모가 있었고 같은 메모가 본인 옷 주머니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현장에서 망치가 발견이 됐고 차용증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 걸로 봐서 박 씨가 모종의 이유로 이 2사람을 해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고 경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저희도 답답했던 부분인데 취재를 하면서 이 박 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나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모텔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씨와 허 씨 이외에는 접촉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분이 녹그릇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 공장을 다 처분해서 그 돈을 이 씨에게 빌려줬다 라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는데 공장 하나를 팔았을 때 나오는 그 금액 정도가 이 씨에게 넘어간 게 아닐까라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거죠. 저희도 정확하게 이분이 전과가 있는지는 확인은 힘든 상황인 거고요. 들리는 얘기는 사기 전과 유범이다.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아랫지방에서부터 이 사기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거처를 이동해 오셨고 20년 전부터 이제 군포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다. 이분의 가장 큰 수법 중에 하나는 내가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의 딸이다. 이 레파토리를 20년 전부터 썼다고 알고 있어요. 다양한 수법들을 활용을 하시다가 그 가운데
효율적으로 사기 행위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방법을 계속 썼던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태평 스님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이금자 씨가 본인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금자 씨가 본인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스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나서서 뭔가 조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왜냐면 스님은 이제 사회법에 이제 연루가 되는 순간 본인한테는 오히려 본인이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무시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불교라는 종교는 사회로 드러나지 않은 종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경우는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취재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쉽게 스님을 접촉하기도 쉽지 않고 대중에 나가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이금자 씨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힘든 거죠.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종단 차원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파괴가 되는, 더 이상 승려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인 거고, 아무도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금자 씨가 이 스님의 자식이다, 은자다 라는 걸 이 사기에 이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 없어. 다 돈 없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분들의 금액을 다 합치면 100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인데, 저희가 이분이 사는 그 살인 사건이 났던 현장을 가봐도 돈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저희도 의문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첫 번째는 도박. 이제 산속에 이제 은밀한 하우스에서 도박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렸고요. 실제로 이제 확인했던 그 가정집, 거기는 실제로 하우스가 맞았고, 그래서 도박을 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 씨가 사채 빚을 쓴다. 이 피해자들과 이 씨가 통화한 통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대화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진 못한다. 나를 고소도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줬기 때문에 그들도 법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채를 빌려서 돈을 쓴 다음에 그 빚을 갚는, 이자를 내는 용도로 이 피해자들의 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되게 신기한 게 사채업자에게도 사기를 치고요. 청와대 직원, 목사님, 유명 가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왔어요. 피해자 중에 사채업자라는 사람들은 음성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인데, 이 씨는 그런 사채업자들한테서 쉽게 돈을 빌린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를 속여 먹을 정도의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다. 이 씨는 근데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아주 다른 면모를 보여요. 한몫을 단단히 챙겨서 나르는 방식을 보통 사기꾼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들은 그 순간에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근데 이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사기를 칠 거면 이 집에 내가 계속 있겠냐. 근데 역으로 이제 큰 소리를 쳐서 피해자들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사기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안면이 있는 사이,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사기 사건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죠. 누군가를 이제 내 지인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믿지 말고 한 번쯤 고민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 돈 주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빌려주셔도 돼요. 근데 이 사건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내 생계가 위협을 받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